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복직을 시켰고요. 복직이 돼서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좀 그 개인적으로 그 힘드니까 정신과적 이제 그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그 2018년부터 그 해당된 학과와 또 학교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직무상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에 이제 제가 학교에 먼저 알아보지 않고 제가 그거를 직무상 병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사립학교 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 승인이 있어야 병가 신청을 해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법에서 공무원들이 직무상 병가나 직무상 질병휴직을 하려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그 요양 승인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도 이제 그거를 준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 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이 결정되면, 직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면, 그렇게 이제 준용하게 이제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 연금공단의 그 직무상 요양을 승인받으려면 학교장이 그 연금공단으로 신청서와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또 순탄치 않잖아요. 저는 학교가 재임용 거부하고 징계를 주고 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심신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그거를 또 입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직무상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교무처 담당자한테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직무상 병가, 학교가 하는 직무상 병가의 신청 담당자가 저한테 직무상 병가를 신청하려면 그 과정에서 직무상 요양 신청 과정이 있고 이게 직무상 병가 신청입니다 라고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 저는 왜 직무상 요양을 먼저 신청하려고 했냐면 직무상 요양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가 방해하거나 또는 사립학교 연금공단에서 위원회에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요양 승인이 안 되면 저는 병가를 이제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양 승인을 먼저 받고 병가 신청을 하려고 제가 먼저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학교는 직무상 병가를 신청하려면 요양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직무상 병가를 이렇게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직무상 그런 병가를 신청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했죠. 그 이제 직무상 요양 승인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직무상 병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근데 직무상 요양 승인이 보통 한 2, 3개월 안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결정이 됐어요.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제가 학교의 논리는 그겁니다. 제가 강의를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담당자는 지금 현재 교무처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무처장이 이제 저희 대학장과 교무처장이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듣고 그 저의 작년 2024학년도 2학기 강의를 폐강 조치했다. 그렇게 이제 학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주장은 이제 제가 통화 내용이 그렇게 그 워딩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나는 어떤 취지로 한 거냐면 내가 직무상 병가를 신청한 지금 상태가 질병 치료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6개월의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로 강의하기가 수업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걸 냈고 빨리 이 직무상 병가 조치를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제가 수업이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강의 폐강 조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일단 폐강을 시켰어요. 강의 개설 취소를 했죠. 네, 수업 이제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상 요양 승인이 없으니까 이제 너 왜 강의 안 하고 있냐? 이거 소명해라. 이제 그러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가. 그 제가 1년에 이 과정들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위법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사립학교법과 이제 학교의 정관 규정에서 그 질병휴직과 관련된 거, 뭐 군대를 입대하거나 질병휴직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 한 1에서부터 4호까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직권휴직의 경우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청원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게 인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무처장이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으면, 그리고 저는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냈고 그랬으면 질병휴직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는 안 하고 수업만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직무상 요양 승인이 사립학교 연금공단에 없으니까 지금 강의를 왜 안 하고 있냐, 저한테 그거를 다 이제 다 씌운 거고요. 그 저는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실수를 한 거를 나한테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이 상황을 겪어보니까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교원 소청위원회에 강의 개설 취소를 청구했으면 되는데, 명시적으로 저한테 강의 개설 취소됐다라는 거를 통지하지 않아서 제가 그 청구 기간에 30일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교원은 교원 신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도 갖고 있으니까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률에 의해서 제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학교에서 인권센터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과정도 굉장히 그 객관적이지 않고, 이게 좀 사례가 좀 길어서 요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그냥 끊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좀 들어보니 교수님께서 이제 벌써 그 계시는 학교에 15년에 계셨고, 또 초기에 학교에 어떻게 보면 정년 교수님들이 위계적으로 신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점들이, 또 비정년 교수님이라고 하는 신문상의 약자들에게 불법적인 일들이 좀 강요되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고용계약의 관계에서 약자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들이 있었고, 이게 계속 유지된 것이 문의 스스로도 양심이 너무 걸리고 해서 이것들이 어떤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의 뭐 진정 형태로, 또 그것이 이제 수사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수사까지 가니까 학교에서는 일종의 이렇게 교수님을 향한 나중에 내부 고발자처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교육자로서의 어떤 양심과 또 교육을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 어떤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징계의 사유가 되어서 학교에서 재임용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정말로 수업을 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병가라든지 이런 조치에도 학교에서는 응하지 않으면 또 이중적으로 교수님이 학교에 계속 다니기 힘든 사항들, 뭐 갑작스럽게 수업을 폐강한다든지 이런 일들, 쭉 이런 일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비정년 교원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한계, 그리고 약점들, 그리고 2년 동안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인사상의 제도를 100번 활용해서 교수님을 괴롭히는 식으로 해왔고, 특히 이제 이게 또 학교에서는 비정년 교수님들 초수 집단이다 보니까 또 이 집단적 대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위기의 신문상의 어떤
약자예요. 고난이 사실상 학내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해 오시면서 지금까지 버텨내고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노동부까지, 이제 이 교원 수준까지 해서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그것이 또 다시 노동부까지 가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신 거잖아요. 네,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네, 또 교수님 설명을 좀 계속 이어서 해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음, 그 재임용 거부할 당시에 이사회와 그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했고, 그다음에 단체 협약도 위반을 해서 또한 그 노조가 정당한 노조 활동, 그 임금 소송을 정당한 노조 활동의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주도한 저와 임금 소송을 했던 당시에 이제 부교수들이 정교수로 진급하지 못하면서 재임용을 해야 되는 3명이 있었는데요. 그 3명도 같이 재임용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3명은 바로 이제 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다시 이제 재임용이 결정됐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징계 사건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는 교원소청의 끝까지 이제 그 결정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요 사건은 이제 노동청의 부당노동 행위 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조사가 됐고요. 지금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사들도 다 그 출석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관계자들이 더 이제 추가 조사의 대상으로 예, 그렇게 아마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 사건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또 지금 현재 제가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통해서 노동청에 진정 신고한 건은 이제 인권센터가 학교의 인권센터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못했다라고 제가 그것의 조사를 불인정 이제 예, 제가 단체 편지 받겠습니다. 네네 인권센터에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다라고 저한테 통지했거든요. 아니다라고. 그거를 교원소청위원회에 제가 소청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4월 23일 날 결정이 있는데, 요것도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가 그거를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교무처장이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피신고자로 제가 신고를 했는데 교무처장을 임명한 사람이 총장이고 총장이 이거를 조사해서 그 객관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총장은 학교에 있는 인권센터에 그거를 하라고 하고 인권센터의 장도 보직자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이게 조사가 객관적으로 안 될 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뭐 어김없이 저한테 통지도 어떤 이유와 근거를 들지 않고 그냥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인정한다라고만 그냥 저한테 보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박탈을 한 거죠. 근거와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근거와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통지한 거는 나한테 근거와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그 근거와 이유를 대야 내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너희들이 박탈해서 이거는 굉장한 그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 교원소청에 제가 이제 청구한 내용들도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청구를 했고요. 교원소청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이런 의견은 주더라고요.
인권센터가 결정한 게 징계위원회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각하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피신고자가 아니라 신고자고 신고자 입장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여기서 종결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최종적인 결정 단계고 라고 지금 이제 그러한 의견을 내고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진행된 게 1월 달에 사립학교연금공단에서 이제 직무상 요양 결정이 돼서 승인돼서 저한테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학교에 직무상 병가를 내가 7월에 신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정해서 나한테 승인 통지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너는 직무상 병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라고 저한테 그렇게 그동안에는 그 주장을 이제 거의 안 하다가요 한 올해 1월 달 경부터 제가 좀 강하게 이거를 좀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직무상 병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메일로 분명히 직무상 병가를 신청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안내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이메일을 얘네들이 모르나? 아니면 알고도 이러나? 무슨 주장을 하려고 이러지? 라고 이제 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그러니까 직무상 병가를 승인을 부결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직무상 병가의 사실 자체를 무효화시켜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건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서는 요건을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서 학교가 지금 인권센터가 다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직무상 병가 승인의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교원소청위원회에 다시 한번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병가 승인 거부, 그러니까 결정을 거부하는 거죠. 요거 거부를 학교가 하고 있다. 이 거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라고 교원소청에 청구를 해서 요 사건도 지금 이제 계류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태로 계속 평행선을 가고 있고요. 이제 올해 제가 또 그 제명 계약 심사를 올해 말에는 받아야 되고 학교가 저한테 이제 통지한 거는 지난 학기에 강의시수 미달이니까 지금 현재 강의시수 미달이다라고 이렇게 제명 거부를 하기 위한 좀 비드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강의시수나 이제 연구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미달이 되면 제명 거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약점을 가지고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 이제 사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교수님만큼 이렇게 많은 관련된 기관과 어떤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본인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진 분이 드문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신분으로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또 한편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해결이 되려나 하는데 역시 그런 어떤 직장 내 괴롭힘도 여러 가지 어려움 해소하는데 좀 한계가 좀 명확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교내의 인권센터도 결국에는 가세는 개편인 것처럼 결국에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게 더 소원하고 소송의 방법도 소송보다는 좀 더 간편하기도 하고 좀 더 시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역시 이것도 또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또 한계도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를 교수님을 괴롭혔던 이런 비정년 교수님들이 2년간의 재계약을 어떻게 보면 65세 정년까지 계속 하면서 이런 학교가 얼마든지 핑계를 잡아서 재임용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계속 순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누구든
지금 15년을 계셨는데 병이 안 걸리고서는 버텨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점에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중간에도 같은 노조 활동을 하셨던 또 정현철의 네. 교수님이셨던 것 네. 같은데, 두 분 다 네. 똑같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승진 코스로 간 것 같고, 또 네. 그에 비하면 교수님도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교수님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신분상의 이유가 더 작동되어서 더 가혹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줬던 건지, 내가 네. 정년 교수라 하더라도, 물론 정년 교수님도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비정년이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네. 예. 네. 같이 근무했던 그 특정 학과의 교수들은 이제 정년 교수들이었고요. 그 교수는 한 명은 이제 그 테뉴어 교수고, 한 명은 이제, 한 1, 2년 정도 정년이 남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계약이나 제명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부교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임용 재계약을 뭐 할 그러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저보다 학교에 먼저 와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처실장 보직도 해왔고, 이랬기 때문에 학교 내에 그런 정치 관계에서 저보다 우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립학교에서 어떤 위원회의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민주적으로 된다라기보다 이해관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누가 그러한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더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봐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가혹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신분상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괴롭힘을 당하고 불이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수까지밖에 안 된 게, 그런 코스를 가지는 인사 코스를 가지는 게 비정년 트랙 교수잖아요. 이것이 원래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일단 부교수까지는 대학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정년 트랙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종신 계약인데 종신을 보상받는 건데, 이것이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도의 어떤 입법 취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교수의 여러 가지 통제하는 수단, 억압하는 수단으로, 특히 이제 비정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 악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정확하시고요.